자, 시공간에 의해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밖에 지금 빗님이 오시는데 그 빗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관계로. 자, 이것도 백색 소음이라고 여기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즉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체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빛이 먼저 사물의 물체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물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들어오면 눈의 망막계에 있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신호가 일어나요. 밖에서부터 들어온 빛신호에 의해 감응되는 요뎁신과 로뎁신이 전기신호를 발생하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지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 우리는 그때서야 이 사물이 어떤 형태고 무슨 색깔이고 한 거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서 빛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행하는 빛이 만약에 속도가 다르다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사물을 동시에 느끼지 못하고 시간차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빛은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1964년일 겁니다. 그 유럽에 있는 원자 핵 공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캐런이라고. 여기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광속의 약 99.98%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로 움직이는 파이온 입자, 이 파이온 입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속력이 움직이고 있었죠. 광속이 이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는 파이온 입자에서 방출되는 요 빛의 속력과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빛의 속력과 정지 상태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과 같더랍니다. 즉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과, 즉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과 정지 상태에서 나오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의 속력이 같더랍니다. 그 얘기는 광속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거를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빛의 속력은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사물을 보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란 물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해야지만 정확하겠죠. 변화하는 물리적 현상, 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기는 물리적 현상,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책상 한번 딱 쳐요. 그러면 변화했죠. 책상을 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화하는 사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화하는 물리적 현상, 이걸 사건이라고 해요. 물리적 현상의 발생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눈에 들어와서 뇌에서 인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를 누구나 다 동시에 느낄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 이 빛의 전달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격자를 그려볼게요.
자, 격자 간격은 동일하다고 쳐보세요. 여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A라는 사람은 여기 있었고요. B라는 사람은 여기 있었어요. 그럼 사건이 이 지점에서 일어났는데 A가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오후 15시라고 인식을 했다고 쳐보세요. 15시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B라는 사람도 이 사건이 15시에 일어난 것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에서부터 나온, 반사돼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사건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나온, 여기에서부터 반사된 나온 빛이 A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B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광속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지만 거리가 다르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T1이라고 하고 이걸 T2라고 한다면은 T1과 T2는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느끼는 시각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느끼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뉴스에서 어제 대전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오후 6시에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그게 오후 6시가 아닐 수가 있고요, 강릉에서도 오후 6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준 체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때쯤이야 라고 알 수 있게끔 정해진 기준 체계를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 6시에 일어난 그 사고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언제 6시에 일어났어? 6시 2분이지.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을 우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한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관성자폭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라면, 자, 무슨 얘기냐? 한 개의 관성자폭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책에 아마 우주선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선이 앞으로 가요. 이쪽으로 진행해 가요. 이 안에 사람이 우주선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검출기가 이렇게 있어요. 빛 검출기가. 이 빛 검출기는 떨어진 거리가 동일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만약에 빛이 반짝했어요. 여기서 반짝했어요. 그럼 양쪽으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서 A라고 하는 검출기와 B라고 하는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관측자가 볼 때는 A와 B의 빛이 도달하는 것은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요? 같은 좌표계에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도 우주선 안, 빛 검출계도 우주선 안. 같은 한 개의 관성 좌표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 개의 관성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에요. 어떤 거요? A에 도달한 사건과 B에 빛이 도달한 사건. 이거는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A에 도달하는 사건과 B에 도달한 사건이 이 관측자는 동시에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관성 좌표계인데 다른 이 관측자의 좌표계가 아니라, 관성 좌표계가 아니라 다른 곳의 관성 좌표계에서 이 현상을 본다면, 즉 밖에서 본다면, 밖에 있는 또 다른 관성 좌표계, 다른 관성 좌표계에 있는 이 관측자가 이걸 본다면 A에 도달하는 빛과 B에 도달하는 빛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여기서 빛이 반짝했는데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요. 그럼 빛이 이만큼 가는 동안에 우주선도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우주선. 그러면 뒤부터 사건이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빛이 뒤에 있는 검출기부터 도달하고 앞은 나중에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관성좌표계에서 분명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보면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동시에 일어난 게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말하는 일상에서 말하는 특정한 정해진 시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는요,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등등이 일어나요. 이 이론 때문에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등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한 요 개념이 필요해요. 위로 던져 올린 거와 그 다음에 밖에서 볼 때는 포물선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움직임, 이거 좌표계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시간 팽창입니다. 중간에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모리의 용량이 다 돼서 잘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잘리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 팽창입니다. 다른 말로 시간 지연이에요. 느리게 간다는 얘기죠. 팽창됐으니까. 자, 봅시다.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요. 여기에 빛이 있어요. 광원이. 위쪽에 거울이 있고요. 광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을 방출해서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델타 t 제로라고 할게요. 이거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할게요. 라지 d. 자, 그럼 여기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여기서 빛이 방출하는 거. 방출해서 거울까지 가는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돌아와서 검출기로 검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사건. 경로에 관한 사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의 빛의 속력을 광속 C라고 할게요. 빛의 속력 C. 그럼 얘는요, 빛의 속력은요, 왕복을 하죠. D라는 거리를. 얼마요? 2D만큼의 거리를 왕복을 해요. 그쵸? 그때 걸리는 시간이 T0예요. 따라서 요 델타 T0는 과연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거리 2D 나누기 C 해주면 되죠. 광속. 요거 해주면 이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건 누구 입장이에요? 얘.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애입니다. 얘를 재경이라고 해볼게요. 재경이가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이, 빛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의 관성좌표계, 즉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에 있는 관성좌표계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갑니다. 여기는 물론 재경이가 이렇게 타고 있고요. 재경이 머리 위에 빛 방출기가 있고요. 검출기와 함께 있는 게 있고요. 떨어진 거리 D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왕복을 해요. 재경이 입장에서는 빛이.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가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재경은 여기 동일한 위치에 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밖에서 보는 겁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다른 관성좌표계를 내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방출하는 순간에 얘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버스는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빛 검출기 있고요. 방출기 겸 검출기 있고요. 위에 거울 있고요. 거울 있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빛이 여기 또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방출한 빛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가는 동안에요. 거울도 이렇게 위쪽으로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울도 위쪽에서. 그렇죠? 그러면 거울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빛도 이렇게 와서 자동차 움직이는 것과 같이 와서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봤을 때는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랑 똑같죠. 포물선 운동한 거랑. 밖에서 볼 때는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동차의 속력이 V로 움직인 겁니다. 검출기에서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델타 T라고 할게요. T0라고 하지 않고 T라고 할게요. 높이는 D입니다. 자,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이고 이 거리도 L이 나와요. 그렇죠? 자, 빛은 C의 빠르기로 움직여요. 광속은. 따라서 얼마를 움직였어요? L 더하기 L, 2L의 거리를 C의 빠르기로, C의 빠르기의 광속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걸릴 델타 T는요, 2L을 C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얘가 석준이라고 할까요? 석준이 본 시간이에요, 이거는. 석준이 본 측정한 시간이고 얘는 재경이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얘는 재경이가 측정한 시간이고 얘는 석준이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요. 이걸 나누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딱 반절이 되죠. 요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반절이에요. 이 높이는 D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델타 T 동안에 바로 요만큼을 간 거란 말이에요. 요 길이는 얼마죠? V의 빠르기로 하니까 V 곱하기 델타 T예요. 그거에 반절하면은 2분의 V 델타 T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봅시다. L제곱은 D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D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요거는 이거 절반이죠. 2분의 V 델타 T 요 놈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V 델타 T의 절반의 제곱 해준 게 요거의 제곱 나오면 되죠. 구분이 가십니까? 자, 그림이 헷갈리세요? 그림을 그럼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재경이가 있고요. 여기서 빛이 쏘아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온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영상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